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뒤로 가서요. 23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음 공고문을 보고 나눈 대화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일단은 의사소통 능력에서 이렇게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제목이라는 것은 접수 기간, 참가 대상, 대상 품목 점점점 이런 것들 소제목이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소제목이 많은 문제도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제목 한번 읽어보고요. 제6회 우리 농산물로 만드는 UCC 공모전 그리고 한 2주 정도 내용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소제목에 해당하는 접수기간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품목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당구장 표시 이런 건 항상 중요해요. 왜냐하면 당구장 표시 같은 경우는 단서 조항이라고 해서 단서 항목이라서 이걸 안 보면 놓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또는 예외의 상황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해 주시고 작품의 규격, 접수 방법, 선발 방법, 2차 심사, 시사 많긴 하네요. 기타 사항, 문의처 이렇게 있고 당구장 표시는 곳곳 한 군데씩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선택지로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고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서 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번 A. UCC로 만들 수 있는 대상 품목은 오이, 토마토, 호박, 가지, 풋고추, 파프리카, 참외, 딸기 등 8개 품목이다. 자, 그래서 대상 품목이 바로 있네요. 그죠? 1번 맞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오이, 토마토, 점점점 이걸 다 확인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왜냐면 8개 품목이라고 했을 때 해당 사항 중에 하나라도 잘못 들어가 있다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누락이 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고 다음 2번 B 1차 예선 발표는 접수 마감일 일주일 후인 9월 25일이다. 그러면은 발표가 언제 나는지 일정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럼 보면은 접수 기간은 18일까지예요. 자, 그러면은 18일까지고 일주일이나 아니면 날짜를 박아줘야 되는데 없어요. 그죠? 그리고 2차 심사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수 기간 그 다음에 예선 발표 1차 예선 발표는 안 나와 있네요. 그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어요. 2번. 2차 심사가 9월 29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분명히 있을 거는 맞지만 언젠지는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다음 3번 C. 혹시 모를 2차 현장 시연을 위해서 요리 연습을 미리 해둬야겠어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현장 시연이라는 게 뭐예요? 현장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연습하겠다는 거 문제 될 일은 없죠. 자, 그 다음에 4번 현장 요리 시연은 맞습니다. 날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는 UCC 내용은 대상 품목을 주제로 한 추천 요리 레시피야 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그 공모전 제목이 우리 농산물로 만드는 나만의 요리 레시피를 공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요리 레시피를 공개하는 얘기는 요리 레시피를 보여주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대상 품목의 당구장 표시 보시라고 했잖아요. 대상 품목을 주제로 한 요리 레시피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 요리 레시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당구장 표시 이런 것들은 단서, 어쩌고저쩌고, 제한사항,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이에요. 2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글쓴이가 이 글을 쓴 목적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글의 전개 방식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보도록 하죠. 자,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은 정악과 민속악으로 나눌 수 있다. 구분을 했어요. 정악은 주로 양반들이 향유하던 음악으로 궁중에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제례악과 양반들이 생활 속에서 즐기던 풍류 음악 등이 이에 속한다. 자, 그러면은 정악은 제례악, 그죠? 궁중에서 궁중음악 볼게요.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일단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이 정악하고 민속 이렇게 나뉜 거잖아요. 그죠? 정악은 양반들이 향유하던 음악이고요.
그 다음에 궁중에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제례악과 풍류음악이 이에 속한다 그랬으니까 정악이 두 개로 나뉘는 거죠. 제례악. 그 다음에 풍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정악의 제례악에는 요겁니다. 종묘와 문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본래 제례악의 경우 중국 음악을 사용하였는데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악을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여기고 순수한 우리의 음악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종묘 제례악 요겁니다. 세조 이후부터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 음악을 사용했대요. 우리 거래요. 여기. 됐죠? 그 다음에 중국 음악으로는 문묘 제례악과 이에 사용되는 악기 몇 개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중국계 맞다는 거죠. 그죠? 몇 개뿐이다라는 것은 요거를 조금 낮춰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맞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악의 풍류 음악은 주로 양반 사대부들이 사랑방에서 즐기던 음악으로 궁중에서 경사가 있을 때 연주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영산회상, 여민락 등이 있으며 양반 사대부들은 이러한 정악곡을 반복적으로 연주하면서 음악에 동화되는 것을 즐겼다. 이처럼 대부분의 정악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와 감각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전해 내려온 것으로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전통음악이다 그랬는데 이런 거잖아요. 보통 정악이다라고 하면은 그 중국 음악으로 판단하는 제례악의 경우, 정악 중에 제례악 같은 경우는 중국 음악으로 많이 파악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실제로는 세조 이후의 종묘 제례악은 세종 시대에 만든 음악을 사용했고, 우리 음악이고, 그 다음에 풍류 음악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양반들이 주로 하는 음악이었기 때문에 이건 우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마 이 얘기예요. 그죠? 너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이게 중국 거라고 생각하지 실제로는 중국 것도 물론 있어. 쬐끔 있고 그 다음에 대체로 우리 음악이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민속악은 당연히 우리 거고요. 그죠? 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1번 예상되는 반론에 대비하여 근거를 들어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자, 이게 예상되는 반론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상되는 반론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중간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한국 거야.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어. 이건 한국 거야. 우리나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이 가장 답이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2번 비교와 대조인데 비교라는 것은 공통점, 대조라는 것은 차이점을 보여줘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거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의 견해를 비판하고 새로운 견해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대상의 장점, 단점 나와 있는 거 없고요. 구체적인 사례, 대상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는 있어요. 사례는. 그러니까 이렇게 음악을 나누고 한 건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이렇게 연주가 되었다 이런 사례도 있지만 이게 비판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가장 답에 적합하다.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뒤에 보시면 2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 남자 그 여자의 건강한 토마토, 농협 부부의 날 기념 토마토 나눔 행사 시행. 이거는 이제 기사인 것 같아요. 기사. 그죠? 기사로 들어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이랬어요. 그러면은 이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은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 이런 것들을 짚으면서 갈 필요가 있어요. 자, 농협중앙회와 한국토마토 대표 조직. 자, 회장, 그 다음에 조합장 이런 거 다 나와 있습니다. 부부의 날 5월 21일입니다. 자, 18일부터 20일까지 지역이 나와요. 서대문, 광화문, 여의동. 이렇게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에서 출근 시간과 점심 시간을 활용했어요. 저녁 시간, 퇴근 시간은 아닙니다. 건강에 좋은 국산 토마토 나눔 행사를 시행했습니다. 세계 10대 푸드인 토마토는 영국에서는 러브 애플, 이탈리아에서는 황금의 사과를 불 정도로 매력적인 채소이다. 특히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항산화 물질이 라이코펜이 많이 함유된 건강식품이다. 그래서 저도 매일 먹고 있어요. 토마토는 생과를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주요 성분이 지용성이기 때문에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자, 그냥 먹는 게 나쁘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먹는 것도 좋은데 이걸 익혀 먹으면은 더 좋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효능과 활용법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익힌
토마토 요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보시면은 그 양식의 경우 토마토, 익힌 토마토, 구운 토마토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자, 한국 토마토 대표 조직 최계조 회장은 토마토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좋은 채소로 부부의 날을 맞아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이 서로 러브 애플 토마토로 건강을 선물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토마토 판단 얘기인데 볼게요. 옳지 않은 건 1번 부부의 날을 맞아 18일부터 20일까지 출근 시간과 점심 시간 맞죠?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 가면 토마토를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뭐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국산 토마토 나눔 행사를 시행한다고 그랬으니까 나눠준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1번 있는 내용이고 2번 토마토는 외국에서는 사랑의 사과, 러브 애플. 사랑의 사과, 러브 애플. 네, 오케이. 자, 그다음에 황금의 사과라고 불린다. 맞습니다. 러브 애플이라고 불리는 것은 영국이고 이탈리아에서는 황금의 사과라고 한다고 했죠. 자, 농협은 매년 부부의 날마다 토마토 나눔 행사 시행했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이번에 토마토 나눔 행사를 시행하는 건 맞지만 매년 했는지는 안 나왔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3번이 답이고요. 4번 토마토에 포함된 라이코펜은 자, 항산화 물질은 토마토에 열이 가해졌을 때 더 큰 효능으로 나타난다 그랬는데 지용성이기 때문에 라이코펜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익혀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익힌다라는 것은 당연히 열과 관련이 있습니다. 온도를 높이지 않고 익힐 수는 없잖아요. 자, 그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 일치 부분이긴 한데 다른 말로 가공해서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토마토는 남성, 여성 좋다. 특히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 부분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특히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하다. 그죠? 라이코펜이 많이 함유됐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요.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그다음 29번 한번 가볼게요. 29번. 자, 다음 문단을 논리적인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은 그랬는데 앞에서도 문단 배열은 좀 봤어요. 그죠? 문단 배열은 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단 배열에서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이에 따라라는 말이 있어요. 가에. 그 다음에 라에 뭐가 있어요? 한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가와 라는 어떻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단, 그러니까 애초에 주어지는 문단이 따로 있지 않는 한은 처음에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물론 저는 지금까지 저도 문제를 접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했을 때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러나로 시작하는 지문이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떻게 된 거냐면 글이 있잖아요. 원래 원글이 있어요. 원글이 있고 요거를 자른 거예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나가 처음 들어가는 경우더라고요. 저도 딱 한 번 봤습니다. 근데 요거는 옳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문제용 지문이 따로 있습니다. 만들든지 발췌해서 요약을 하든지 간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이 발췌를 해서 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만들어내거나 결과적으로 이 하나짜리 하나의 지문은 뭐 기승전결이 있다든지 메시지 전체적인 게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됐죠? 아니면 일부 발췌하려면 시작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화제 제시부터 들어가요. 발췌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발췌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긴 글이 있을 때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중간에 띄진 않아요. 딱 한 번 봤다. 딱 한 번. 자, 그래서 이에 따라나 한편 같은 경우는 저도 한 번 봤다고요.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 아니면 다가 처음에 와야 되는데 짓궂게도 선택지에는 나 아니면 다로 시작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문단에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문단은 제가 앞서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심이죠. 중심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글 전반적으로 통용이 될 만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주제하고 연관도 있고요. 원래 중심 내용은 주제 연관이 있거든요. 무조건. 자, 그러니까 첫 문단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통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다고 했어요? 화제 제시. 그렇죠? 근데 이 화제 제시는
그냥 어떤 관심을 유발하는 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중심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화제 제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냐? 어떤 뭐 단어, 어떤 이론, 어떤 이슈 이거에 대해서 정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정의. 그죠?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문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정의나 아니면은 화제 제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볼게요. 자, 우리나라 정책 당국 도가 있었네요. 그죠? 정책 당국 도입니다. 그죠? 너도 그래? 그럼 너도 그래 그러면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는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너도 그래? 라는 거죠. 그 얘기는 앞에 뭔 내용이 있어야 너 도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뭐뭐 도라는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미 에러가 났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됐죠? 다가 처음에 와야 됩니다. 자, 이제 시작이에요. 핀테크의 발전과 함께 은행이 보유한 정보를 개방하는 오픈뱅킹 정책이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다. 오픈뱅킹은 은행이 보유한 고객의 정보에 해당 고객의 동의를 받아 다른 금융회사의 핀테크 사업자 등 제3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부 정책 또는 은행의 자발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이 핀테크라는 것이 뭔지를 제시한 거예요. 뭔지를. 됐죠? 됐습니다. 그러면은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받아줘야 되는 내용은 방금 얘기했던 것을 받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될 수 있는 게 나 아니면 간데 가보세요. 이에 따라 오픈뱅킹 시스템의 기능을 확대하고 뭔 소리죠? 너무 훅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에 따라라는 것은 어떤 거에 대한 과정에 의해서 다음 단계로 와야 되는데 지금 정의 정도밖에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올리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다른 내용이 추가적으로 더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가가 올 수는 없고 나가 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책도 이랬습니다. 전국 정책 당국도 즉 이미 지금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도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가 보유한 정보를 개방하는 오픈뱅킹을 선도해서 추진하고 있다. 먼저 은행권과 금융결제원이 공동으로 구축한 오픈뱅킹 시스템이 지난해 전면 시행되었다. 은행 및 핀테크 사업자는 오픈뱅킹 시스템을 이용해서 은행 계좌에 대한 정보 조회와 은행 계좌로부터 이체 기능을 편리하게 개발하였다. 현재 저축은행 등의 제2금융권 계좌에 대한 정보 조회와 이체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논의 중이다. 다 다음에 나가 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라가 올 것이냐 가가 올 것이냐인데 자, 이에 따라 오픈뱅킹 시스템의 기능을 확대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안 맞아요. 그죠? 라를 보시면 한편이라는 것은 역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한편 올해 1월에 개정된 신용정보법이 7월에 시행됨에 따라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되었다. 자, 한편은 역접을 쓰이진 않았네요. 자,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각종 기관과 기업에 산재하는 신용정보 등 자신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직접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향후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의 정보에 접근하는 오픈뱅킹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에 따라 이게 맞겠네요. 그죠? 이에 따라 오픈뱅킹 시스템의 기능을 확대하고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야 되는 것은 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써 있어요? 나아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포함한 오픈뱅킹 성패 자활 열쇠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글을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처럼 그 문단별은 기본 틀 자체가 뭐예요? 기본 틀 자체가 그 속어형입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애초에 가하고 라에 접속어가 없다 하더라도 지시어가 없다 하더라도 애초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속어에서 가는 거니까.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3번. 자,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그 다음은 30번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문이다. 이 글을 읽고 나눈 대화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이고요.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 영세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수행 기간으로 지정돼서 2018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합니다라고 하고 지원 대상 중제목 정도라고 할게요. 지원 지급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대상에는 원칙과 제외되는 게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급 금액은 얼마다. 그 다음에 지원 요건 해당 근로자, 그 다음에 제외 근로자, 이것도 두 개로 나누고요. 그래서 중제목이 있고 소제목이 있습니다. 이걸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왜냐면 이런 소제목, 중제목들이 들어가 있으면 선택지를 보시고 이게 어느 중제목에 어느 소제목에 해당하는 내용인가 요걸 살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만 확인하시고 선택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갑. 정부가 근로복지공단을 이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지정했죠. 그죠? 이거는 제가 중제목 읽기 전에 3주 정도 읽었잖아요. 그거는 제목과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이 수행기관으로 지정됐다라고 써 있어요. 됐고요. 그다음에 2번 을. 이 사업을 통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그 요 내용은 부담 완화되는 것은 지원받은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칙은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 모든 사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 맞죠? 물론 제외되는 거 있었어요. 그건 이제 해당 사항은 아니죠. 아직은. 자, 그다음 병. 맞아. 그렇지만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지원을 받기 위해 고용 조정을 한 사업주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자, 써 있네. 6번에 있네요. 6번에. 그죠?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그죠? 아, 최저임금이 5번도 있네요. 6번도 있고요. 자, 그래서 받을 수 없다라고 제외 대상에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안심해도 되겠어 라고 했습니다. 자, 지원 해당 근로자가 있고 제외 근로자가 있는데 제외 근로자를 보시게 되면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고요. 5번. 지원 요건에 해당하면 한 달에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그럼 최대 13만 원이 돼야 돼요. 맞네요. 그죠? 최대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됐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자, 다음은 31번부터 33번까지 세트형 문제예요. 세트형 문제. 자, 지문 자체는 길지 않은데 세트형이거든요. 그래서 각각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첫 번째는 역시 문단 배열이 있습니다. 문단 배열은 잘 하셔야 돼요. 문단 배열은 키워드, 지시어나 그 다음에 접속어도 중요하지만 어떤 게 첫 문단으로 올지 이런 것도 따져보시고 또 마지막 문단에 올 만한 것도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그 다음 32번은 주제를 물어봤네요. 그럼 주제는 중심 내용과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첫 문단이 결정이 되면 어느 정도는 중심 내용하고 연결이 됩니다. 주제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첫 문단 역시 찾게 되면은 유리하고 주어져 있는 것 자체가 순서가 맞는 지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31번은 하고 32번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33번은 밑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 된다면 그 질문으로 올바른 것은 그랬어요. 요것도 역시 32번하고 연관이 있죠. 왜 연관이 있냐면은 32번은 주제거든요. 주제는 중심 내용을 담고 있죠. 중심 내용은 결과적으로 이 글을 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31번부터 33번까지는 하나의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선 31번 보니까 라 아니면 다가 와야 되네요. 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로 갈 거냐 아니면은 결국으로 할 거냐. 요거는 일단 첫 번째 문단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아니면 라가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치매, 중풍 등 노화 현상과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한 장기 요양의 필요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이러한 장기 요양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동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 및 그 가족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 의한 사회적 부양이란 측면에서 사회적 연대 원리로 운영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자, 일단은 마침표가 없어. 쭉 이 네 줄이 하나의 문장이에요. 엄청 길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일단 그 다는 설명이거든요.
그죠?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통 첫 번째 올 수 있는 것은 화제 제시이거나 아니면 어떤 정의, 그죠? 이게 뭐냐 이런 것들 얘기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너무 좀 광범위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얘기하고 나서 받아줘야지 이거부터 들어가기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럼 라를 한번 볼게요.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됐죠? 자, 이게 문제점이에요. 문제점. 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로 가정에 의한 돌봄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고 치매, 중풍 등의 노인을 돌보는 가정에서의 비용 부담, 부양 문제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라가 먼저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다도 아니고 가냐 나냐예요. 일단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를 보시게 되면 따라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고령화로 인한 국민의 노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서 사회 보장이 필요하다. 그대로 받아서 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를 원인이라고 보시면 나의 근래 일부를 원인이라고 보시면 그거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앞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따라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라 다음에 가가 온 게 맞아요. 그럼 답은 1번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서 사회보장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치매 중풍 등의 노화 현상과 그러니까 사회보험 제도라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자 그리고 나서 뭐예요? 결국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노인 문제에 따르는 젊은 층의 노인 부양 비용을 사회적 연대 원리에 의해 충당하는 제도로서 젊은 층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는 사회보험 제도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사실 이런 거 보면은 답은 나가 마지막에 오는 게 맞겠네요. 이 장기 요양보험료 왜 내지? 잘 모르면 그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큰 돈이 아니어도 자꾸 나가니까 나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 다 이런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 항상 첫 문단 정하는 거. 이게 접속어가 중요하다라고 하더라도 접속어는 첫 문단 결정하는 것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 문단에 올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자꾸 좀 반복적으로 학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32번. 주제는 뭘까요? 사회보험의 현재와 미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없죠. 그 다음에 고령화의 원인과 해결 방안? 자, 일단은 원인은 비슷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긴 하지만 해결 방안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결하자가 아니라 대비하자. 그 정도죠. 그 다음에 3번 고령화와 사회보장. 맞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4번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 아니고요. 장기 요양의 필요성? 장기 요양의 필요성? 이거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필요성을 언급하지는 않았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번 보세요. 윗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라면 그 질문을 올바른 것은 지금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그 다음에 그 노인 인구를 노인성 질병 등을 갖고 있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케어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런 그 사회 안전망을 보장함으로써 잘 이끌어 가봅시다 이런 얘기거든요. 1번 사회 보장이란 무엇인가요? 아니죠. 2번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 왜 필요한가요? 이러이러하니까 필요하다라는 글이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고령화 극복 아니고요. 근데 사실 고령화를 극복한다. 그죠?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고령화의 해결 방안. 이게 고령화의 해결 방안 또는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애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죠? 왜냐면 고령화는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선택지가 완전 좀 다른 얘기를 한 거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4번에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 사회보험 차도 전혀 없고요. 노인성 질환이라는 것은 언급은 있었지만 이거를 궁금해하는 이거에 대한 답을 내지는 않았어요. 됐죠? 그래서 답은 2번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